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닭도리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전공으로 이제 복수 전공하시거나 전과 편입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기 전에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이제 좀 최근에 최근 3, 4년 전부터 이제 이 컴퓨터 관련 전공으로 복수 전공하거나 전과하는 분들이 좀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아마 이유는 뭐 다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인문 계열 쪽에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이쪽으로 오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을 계속 많이 했는데 저희 과에서 복수 전공 하신 교수님이 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많이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상담을 많이 이제 만나서 하기가 좀 힘들고 제가 이렇게 다 개별로 카톡으로 막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영상을 만들어서 오는 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영상의 퀄리티가 다른 분들처럼 화려하진 않을 건데 제가 설명은 그래도 성실하게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복수 전공이나 전과 편입 세 가지가 이제 다 비슷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른 전공에서 이제 컴퓨터 전공으로 오는 경우가 이제 해당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뭐 컴퓨터 관련 전공에서 2년제에서 이제 4년제 학교로 편입 오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타 전공이나 흔히 말하는 이제 비전공자죠. 비전공자가 컴퓨터 전공을 하기 전에 이걸 전공을 신청하기 전에 전과를 신청하기 전에 고민해야 될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거예요. 졸업 후에 내가 컴퓨터 전공을 졸업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걸 고민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과나 복수 전공을 할 때는 이제 취업을 생각해서 하는 걸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안 하는 거야. 내가 컴퓨터과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컴퓨터과를 나오면 무슨 직업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제 복수 전공 학생들 중에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 컴퓨터과의 공부를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편입을 하고 복수 전공을 하고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이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한 거야. 오기 전에. 그러니까 막상 와서 해보니까 이게 조금 나랑 안 맞구나 아니면 나는 힘들구나 이래서 중간에 그냥 다시 또 다른 전공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총 2번을 갈아타는 거지. 뭐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컴퓨터 전공을 하다가 또 다시 또 다른 복수 전공을 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해는 돼요. 이렇게 취업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다른 전공에서 좀 비전이 없으면 이쪽으로 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이 그 과를 간 것도 어쨌든 고등학교 때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뭔가 아닐 수도 있나? 고민을 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래서 고민해서 그 과를 갔는데 나랑 안 맞아서 이제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컴퓨터과를 졸업했을 때 그 미래에 대한 상상 중요해요. 여러분이 뭐가 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대학생쯤 되면 이제 현실적으로 내가 컴퓨터과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프로그래밍이나 뭐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같은 공부를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고 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뭐 프로그래밍 언어를 복수 전공 신청하기 전에 전과하기 전에 파이썬 같은 거 언어를 정말 쉽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오는 게 맞다고 봐요. 덜컥 신청을 해놓고 나중에 와서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제가 이번에 복수 전공으로 왔는데 학과에서 하는 수업 하나도 못 알아먹겠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아요. 이런 질문이 제일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기 전에는 조금 관련된 공부를 충분히 좀 공부라기보다는 이렇게 사전 조사 내가 이걸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분들은 신청하기 전이겠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 파이썬 꼭 한번 뭐 어려운 거 아니라도 돼요. 파이썬에 대한 강의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강의 뭐 그 정도만 따라올 수 있으면 나머지는 조금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좀 공부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노력하면 다 되지 않는다.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 복수 전공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전과나 복수 전공 하는 분들, 편입하는 분들은 어쨌든 이게 열정이 있고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안 그러면 뭐가 복수 전공이든 편입이든 이런 거 안 하겠지. 그냥 자기가 그냥 대충 졸업해서 그냥 취업하겠다는 생각 가지는 거잖아. 그런데 뭔가 복수 전공을 하고 이렇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는 정말 칭찬받을 일이고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복수 전공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물론 복수 전공 학생들이 성적도 보통은 잘 받아요. 그런데 이제 3학년, 4학년, 그러니까 3, 4 복수 전공하는 애들은 보통 3, 4학년 때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막 성적 잘 받고 그러다가 이제 수업할 때 제가 가끔씩 가서 물어봐요. 그럼 잘 되고 있냐? 그러면 자기 수업은 다 따라가겠고 뭐 잘 하는데 나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공대생들은 공대생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공학적인 사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수 전공 학생들은 그런 공학적 사고에 대한 지식이 보통 이제 1학년, 2학년 때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인문 계열에 오시는 분들이 막 제가 파이썬 강의 때 잠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막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 아니면 뭐 특정 기술에 대해 엄청나게 몰입을 해요. 그런데 그 기술을 내가 막 쓸 줄 알아. 내가 그 기술을 엄청 잘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흔한 오류인데 컴퓨터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것도 맞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사로 치면 요리를 만들어내야지. 그런데 막 후라이팬 쓰는 법, 재료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은 엄청 열심히 공부해놓고 요리를 못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게 그래서 노력하면 다 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노력을 엉뚱한 방향으로 한다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공부하는데 막 언어에 막 공부하는 거에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대충 별 생각 없이 공부하는 공대생들보다 못한 결과물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실 때 노력하겠죠, 당연히. 복수전공 학생들 정말 열심히 하는 거 제가 알아요. 저도 복수전공을 해봤고,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하는 걸 아는데 그 노력의 방향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이렇게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왔으면 노력을 하되 대신 그 방향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점검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볼 수 있지. 첫 번째로 컴퓨터과에 오시면 여러분의 모든 최종적인 목적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다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복수전공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못 만들어 잘. 공학적 사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뭔가 노력을 해야 되겠고 안 하면 불안하니까 언어에 막 집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뭐 선배든 후배든 아니면 뭐 요즘 온라인에 물어볼 때 많잖아요. 그런 글 같은 것들, 프로그래머들이 쓴 글,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고 계속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정말 복수전공 학생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상담해줘요. 저한테 연락하시면 되고. 그러면 노력하면 되지 않는다. 이게 제가 노력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노력하되 방향성이 맞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전과 하시는 것보다는 복수 전공이 좋다. 편입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편입은 무조건 더 과가 다를 수도 있나? 다를 수도 있겠다. 어쨌든 편입은 제외하고 이제 많은 몇몇 학생들은 복수 전공이 아니라 전과를 해서 와요. 그러면 어떤 학생은 이제 신문 방송학과인가? 뭐 그런 관련 쪽에서 컴퓨터과로 왔는데 이분이 이제 전과를 해서 왔는데 거기도 좀 안 맞고 여기도 안 맞는 거야. 컴퓨터과도 안 맞아요. 얘가 엄청 힘들어하는 거예요. 전과를 했으니까 다시 원래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좀 이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복수 전공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복수 전공을 하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졸업할 때까지 들어야 되는 학점은 똑같거든요. 이건 다 아는 얘기인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뭐 120학점이면 120학점만 다 듣는 똑같은데 단지 전공 과목의 숫자가 1전공, 그러니까 주전공과 복수 전공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복수 전공을 하게 되면
학위가 두 개가 생기잖아요. 원래 복수 전공 하기 전에 전공, 그 다음 복수 전공에서 생기는 컴퓨터 전공. 학위가 두 개가 생기니까 성적이 조금 낮은 건 괜찮아.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갔을 때 뭐 내 전공이 이거다 하지, 뭐 내 전공이 뭐 컴퓨터인데 학점이 얼마다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지 않잖아.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이 두 개면 나중에 졸업 후에 갈 수 있는 길이 좀 더 넓어지잖아요. 뭐 컴퓨터과 복수 전공 했는데 컴퓨터 쪽으로 취업을 못했어. 그러면 주전공 관련된 걸로도 취업할 수 있고, 요즘은 좀 이렇게 융합 기술 같은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으니까 두 가지 다 좀 섞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복수 전공을 좀 추천드리고, 전과는 좀 진짜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과 그 학생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고 딱히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근데 뭐 이런 경우 있어. 전과 그 전과에서 너무 그러니까 그 괴롭힘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 좀 어떤 게 있을까, 그 막 하여간 뭐 괴롭힘 같은 것들, 친구들 사이에서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전과를 옮기는 거는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전과 할 수도 있지. 아니면은 뭐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전과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냥 전공을 막 확 옮긴다 이런 거는 조금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이 전부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히 고등학생들이랑 이제 다른 전공에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오해하는 건데, 컴퓨터과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학과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프로그래밍이 주요한 교육 과정 중에 하나인 건 맞지만 프로그래밍이 전부는 아니에요. 컴퓨터 전공은 데이터베이스도 있고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뭐 어떤 게 있을까? MIS, 그러니까 경영정보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분야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취업할 때도 보통은 이런 전공자를 구합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지금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컴퓨터과를 올 때 미리 조금 검색을 하고 자료를 찾아봤으면 좋겠어. 컴퓨터과의 진로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너무 막연하게나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프로그래머가 될 거다, 그거는 이제 되게 하나의 축이지. 물론 졸업생들의 많은 수가 프로그래머로 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기획 분야도 있고요, 시스템 관리자도 있고, 그래서 좀 되게 다양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조사를 해서 사전에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업을 정해서 공부하지 말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컴퓨터과로 오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직업을 정해서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나는 데이터 분석가가 될 거예요 라고 오는 경우, 아니면 뭐 보안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경우, 특정한 직업을 정해서 오셔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딱 그 관련된 수업만 듣고 관련 없는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딱 듣고 싶은 분야,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전문가 뭐 이런 거라고 치면 데이터베이스 수업, 아니면 뭐 그런 내용들 관련된 것부터 다 듣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왜냐면 컴퓨터과에 하는 과목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모르면, 예를 들어 뭐 프로그래밍을 할 줄 모르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응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고, 이건 뭐 모든 학문이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기본적인 학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딱 직업을 정해서 딱 요것만 해야지라고 해서 오면 나중에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졸업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복수 전공이든 편입이든 졸업을 하려면 졸업 시험을 치고 졸업 작품을 내고 아니면 뭐 졸업 논문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이런 공부를 할 때 직업을 정하는 건 좋아요. 정하는 건 좋은데 그 직업에 맞는 공부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양한 과목들을 다 듣고, 어차피 학부 수준은 사실 깊이가 엄청 깊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학과에서 하는 모든 과목들을 들어도 부담이 없을 정도로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편식하지 말자, 쉽게 말해서 그런 느낌
느낌. 그래서 좀 다양한 언어들 아니면 다양한 분야들, 아까 말했던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공부해놔야 나중에 여러분이 졸업할 때 편하고, 일단 그다음 졸업 후에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진로가 넓어진다. 그래서 뭐 이렇게 딱 찍어서 정해서 오는 학생들이 그 직업으로 가는 경우를 사실 많이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 적지 딱 찍어서 내가 데이터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고 왔는데, 물론 이제 그런 전공을 그런 직업 선택한 게 유망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지. 그런데 그런 직업에 대한 뭐랄까 자리도 많이 없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그런 직업의 자리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졸업하고도 그냥 좀 그냥 나중에 연락해보면 공무원 공부하고 있어 이런 경우도 많고, 물론 공무원 나쁜 건 아닌데 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조금, 어쨌든 여러분이 졸업 후에 갈 길을 좀 폭넓게 열어놓고 공부를 하자, 그리고 편입을 하자, 복수전공 하자는 겁니다. 제가 뭐 따로 준비하고 한 게 아니라서 그게 좀 다르네요. 제가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학생의 이야기도 듣고 사정도 듣고 이야기해 주는데, 좀 넓게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막 혼동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런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고민하고, 정말 충분히 고민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뭐 저희 학교 학생이 아니더라도 좀 고민이 있거나 이런 전공을 옮기는 것, 그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뭐 유튜브 쪽지 같은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네, 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조금 더 행복한 대학생활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